결국에는 사회과학은 이제 과학적으로 가려고 하는 것이네. 근데 그것도 예, 맞습니다. 예, 과학적으로 많이 가려고 하는데 사회학 같은 경우에는 조금 거기서도 너무 이걸 과학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다라는 입장이 있는데 경제학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이 그러니까 경제학은 스펙트럼이 이제 사회학에서 스펙트럼이 굉장히 많은데 만약 역사학이 스펙트럼이 가장 이 인문학 쪽에 많이 가까이 가 있는 제가 아까 문사철이라고 했죠. 역사가 여기 들어간 이쪽에 많이 가 있다면은 경제학 같은 경우에는 가장 과학 쪽에 노벨 경제학상이 있는 이유가 그겁니다. 이게 경제학은 이게 수학적으로 증명이 가능한 학문이기 때문에 사실 나머지는 이게 사실은 애매하거든요. 이 뭐 예를 들어서 의학상이라든가 화학상이나 이런 거는 이게 성과가 눈에 딱 보여요. 이렇게 보이기 때문에 선정하기 쉬운데 문학상이 제일 애매하네. 그러니까 문학상은 뭐 제 생각에 문학이라는 이게 굉장히 상징적이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놨던 거고 뭐 평화상은 잘 모르고 평화도 필요하니까. 그다음에 경제학상을 놨던 이유가 그것 때문입니다. 가장 과학적인 과학에 많이 다가가 있는 사회학이기 때문에. 그러고 보니까 왜 노벨 수학상은 없어요? 그 뭐 필즈상이라고. 그러니까 그건 알고 있는데 노벨 수학상은 빠지고 그걸로 최고라고 하더라고. 역사가 있겠죠. 그냥 궁금해서 한번 물어본 거고 뭐 그 이유가 있을 역사적인 이유가 있겠죠. 뭐 오늘은 이걸 좀 많이 그 물어볼 게 좀 정리를 해와가지고 슬라이드를 제가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한 건데 사회과학이 왜 사회과학인지 이제 알 것 같고 사회학과 사회과학의 차이점도 이제 정리가 되었고 이 슬라이드를 만들어서 보여주기도 할 거고 살짝만 중간에 집어넣어서 그렇게 할 거고 제가 이제 오늘 지금 했던 것 쫙 이제 한번 이어볼게요. 과학으로서 사회와 사회학이 과학인지에 대한 대규모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방금 말했고 사회학의 주제가 어디까지 과학적으로 얘기해 줄 수 있는가.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는 거는 이 사회과학이 굉장히 많은 것 중에서도 오늘 우리가 다룰 것은 그 중에서 사회학을 다룰 것. 경제학도 있고 다른 것도 있지만 그 중에서 이제 사회학 역사도 아니고 딴 게 아니고 사회과학 안에서 사회학자라고 말하는 그 사람들의 그런 것들. 그렇죠. 네. 초기 과학 사회학자들은 실제로 과학적 방법을 사용하여 가능한 자연과학에 가깝게 학문을 확립하였다 하면서 콩트, 디르켐, 칼 마르크스, 포퍼, 막스 베버.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우리가 백그라운드에서 한 번씩은 다 다루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오늘은 그 사람이 이론을 깊이 다루는 게 아니고 이 사람들의 전체적인 특징을 다루는 오늘 조금 아우라가 큰 아우라를 조금 넓게 스펙트럼을 넓게 바라보는 그런 시간. 각각 한 명씩 보면은 콩트, 뭐 사회학의 창시자, 그다음에 에밀 디르켐 자살론, 그리고 뭐 규범과 일탈, 그다음 마르크스 뭐 알 거고 포퍼, 칼 포퍼, 막스 베버, 청교도리와 자본주의 정신 등등등 각각 한 명씩 알 것 같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전반적으로 연구했던 게 이렇게 조합이 되는지는 이번에 처음 알았어요. 이게 자연과학에 가깝게 가려고 했다는 그 말이잖아요. 네. 첫 번째 얘기할게요. 콩트는 과학으로서의 사회학을 처음으로 창시한. 콩트가 왜 사회과학의 아버지라고 말하죠? 네, 처음으로 그러니까 콩트가 있을 때 그 과학혁명이라고 갈릴레이, 뉴턴 이런 사람들의 과학적인 그 업적이 엄청나게 폭발했을 때였죠. 과학의 태동기라고 하죠. 네, 그 콩트가 보기에는 콩트가 그때 사람이에요? 몇 년도에 태어났어요? 1798년에 프랑스 혁명 때 태어났네? 네. 난 콩트가 난 현대인 줄 알았더니. 그러니까 이제 그때가 막 그런 어떤 가능성 그런 것들에 대해서 과학이 엄청나게 발전을 했으니까 과학의 태동기에 발전하는 과정에서 그걸 프랑스 혁명까지 경험했으니 태어났을 때 그 사회를 이제 이후로 나타난 현상을 경험했으니 과학을 합쳐졌다. 그게 인간 또 그런 식으로 설명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것을 처음으로 그 사람의 책으로 그렇게 뭐 실증 철학인 그 맞아요. 그다음에 이제 내가 하고 있던 게 실증주의라는 게 실증주의가 뭐예요? 임피리시즘. 이 사람이 인간이 세 단계의 지적 발전에 세 단계를 거쳐온다라고 그렇게 자기가 생각을 했대요. 첫 번째 단계가 신학적 단계. 신학적 단계는 제 생각에는 뭐 중세를 말하는 것 같아요. 두 번째가 형이상학적 단계래요. 형이상학적 단계 철학, 그러니까 머릿속으로 이제 생각하는 거죠. 그다음에 세 번째 단계가 실증적 단계인데 지금 인류는 바로 이 실증적 단계에 도달해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고 실증주의를 경험주의라고 말하면 돼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증거, 사회과학에서 말하는 그게 실증주의입니다. 우리가 비트겐슈타인도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말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침묵하라고. 그건 그리고 논리 실증이 안 되는 것들. 그렇죠. 논리 실증주의자들도 결국 어떤 자연과학적 명제만을 우리가 논의 대상으로 하자라고 말한 것처럼 그게 이제 실증주의가 가장 초창기가 바로 이제 콩트의 실증주의. 그럼 실증주의와 논리 실증주의라는 걸 같게 봐도 돼요? 네, 그렇게. 네. 논리 실증주의가 근데 논리 실증주의는 20세기. 차이점이? 차이점은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좀 더 발전된? 정밀해졌죠. 음. 그 이론이 정밀해졌죠. 그때는 그냥 한 이 정도 실증주의라는 거 이 정도로 했는데 논리 실증주의자들은 그걸 뭐 명제라고 하죠. 흔히 우리가 과학적으로 말할 수 있는 그 명제만을 다루자. 그 논리 실증주의는 귀납법 맞습니다. 귀납법으로. 법은 모르는 사람들은 유튜브에서 보면 될 거고. 실증주의라는 것을 딱 말했더니 인간의 행동에 외부적이고 객관적인 현실이 있다. 사회는 물리적인 세계와 같은 방식으로 자연 법칙을 가지고 있다. 객관적인 현실은 과학적이고 가치 없는 방법을 통해 인과관계의 관점에서 설명한다. 가치 없는 방식을 통해. 그러니까 가치 중립적 방식. 가치 중립적 방식을 통해 학원의 가치 중립적이. 얘기했잖아요. 이게 가치 중립적이란 말 자체가 너무 어렵다 보니까 여기서 이제 가치 없는 방식으로 이제 가치 중립적 방식이었네. 제가 지난번에 그 얘기했잖아요. 그 가치 얘기는 제가 되도록이면은 과학과 경제학에서는 얘기하지 말라라고. 분배 말하다가 나한테 화냈던 그 얘기. 네, 맞습니다. 그 유명한 사건. 가치 중립적인 방법을 통해서 가치를 집어넣으면 안 되는구나. 네, 왜냐하면은 그게 들어가면은 이거 지금 우리가 지금 이거 얘기할 이유가 없어요. 지금 여기서. 왜냐면 과학하기 때문에. 이 과학이라는 관점을 지지하면서 양적 방법과 데이터를 선호한다. 알겠고. 콩태에 대해서 더 할 말. 기본적인 그 과정이기 때문에 뭐 별로 뭐 다룰 게 잘 없더라고. 근데 창시자로서의 어떤 그 의미 외에는 크게는 저도 찾아봤는데 근데 없더라고요. 근데 뭐 이렇게 생각을 처음에 창시자가 사실 중요하죠. 그렇죠. 이런 사고의 어떤 전환을 가지고 온 사람이 중요한데 다른 거 없고 실증적 뭐 파지티브를 찾아보니까 경험주의더라고. 네, 긍정적이라고 하면 안 되겠죠. 파지티브가 경험주의로 공부해봤는데 파지티비스트가 경험주의. 파지티비스트 하면 경험주의자들. 경험주의자. 그리고 근데 하여튼 해석주의자. 이왕 말 나오면 합시다. 파지티비스트와 그럼 인터프리스트예요? 근데 내가 찾아보니까 인터프리스트도 있는데. 주의자. 해석주의자와 그러면 그 경험주의자의 차이점? 이것도 사실 근데 사실 그거 아니에요? 대륙 합리론과 연구 경험은 아니에요? 약간 좀 그렇게 볼 수도 있고요. 사탐하는 학생들은 이거에 대해서 많이 아마 들어봤을 겁니다. 아까 전에 양적 그 데이터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이 양적인 문제와 질적인 문제 이거 사탐에서 아마 많이 할 겁니다.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사회학에서 갈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증적인 거는 실증적이고 양적인 거는 자꾸 이쪽으로 가려고 하고 해석적인 거는 인간은 의도라는 게 우리가 자연과학에서 다루는 것들은 뭐 예를 들어서 사회의 어떤 물체들, 뭐 행성이나 뭐 그런 애들은 의도라는 게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인간은 의도가 있으니까 사실 이런 사회적 방법만으로는 그 의도를 이게 다 파악하자는 거죠. 컨텍스트가 있다는 거네. 네, 그래서 이쪽으로 조금 가려고 하는 그게 이제 해석적 방법이다. 이게 질적 방법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건 양적 방법, 이건 질적 방법. 이렇게 양적, 질적으로 아마 사탐하는 학생들 많이 했을 겁니다. 양적 연구, 질적 연구. 그럼 양적 연구는 이제 과학이고 실적 연구는 이제 맞습니다. 그러니까 문사처리 쪽으로. 맞습니다. 그러면은 대륙 합리론 어디? 대륙으로 굳이 따지자면은 이쪽으로. 그쪽이죠. 영국 경험. 경험.